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셀리버리 8만원 이하는 매수 기회일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일링 PR과 포워드 PR이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말은 최근에 이제 실적은 볼 게 없다는 소리죠. 배당 수익률도 없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한 4.90이니까 제법 있습니다. 주주 현황은 이제 조대웅 대표의 이인이 22.08%니까 뭐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국내 운영사별 이제 보유 현황 올해 3월달 기준으로 보면 삼성자산과 에셋원자산이 한 10만 주 이상 가지고 있고 많은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 중요해야 되는 게 양리 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 요거 이제 TSDT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어떤 기술성이 있어서 보통 이제 특례 상장할 때는 테슬라 상장, 뭐 기술성 특례 상장,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 특례가 있는데, 다른 어떤 그 상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 기술 평가를 하지 않고 이 주관사가 6개월 정도 풋옵션, 풋백 옵션을 이제 줘서 주관사가 조금 이제 책임지는 형태였는데요. 상장이 뭐 성과가 있었고 작년도에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뭐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한 60% 가까이 지금 하락한 모습이죠. 자, 숫자상으로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3월달 이제 분기 보고서 나왔는데 여기 반영이 좀 안 돼 있어요. 키움증권으로. 근데 뭐 크게 성과는 없고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이 플랫폼이라든지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기술료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매출에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결국 이제 임상 가정 이런 부분들에서 비용이 나가니까 적자고요. 예, 당기순이익도 뭐 적자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유동금융자산 여기 작년도에 8월 달에 이제 전환사채와 유중해서 한 440억 정도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돈의 관리가 유동금융자산하고 이제 현금성자산 요렇게 해서 거의 한 500억 이상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유동성에서는 현재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이익잉여금은 결손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는 마이너스 상태고요. 투자활동에서는 작년도에 뭐 큰 흐름은 없고 재무활동으로 보시게 되면 돈이 이제 유중이라든 이런 것들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돈이 계속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량으로 이제 영향이 좀 있죠. 올 초에 또 이제 무중이 있었으니까 그 뒤로 이제 주가가 이런 어떤 부담 부분이 좀 있고 재무 비율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니까 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자금 조달했기 때문에 뭐 괜찮은 편이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뭐 수치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BW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2019년도에 발행이 되었고요. 이 미상한 전환사채 이걸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8월 19일부터 2023년도까지 되는 게 요게 이제 전환 가격이 5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한 44만 주 정도 여기 물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 보시게 되면 조대웅 대표 외에 이분이 한 뭐 무중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주식 160만 주에서 이제 한 320만 주 정도 비중은 조금 이제 줄었습니다만 20% 안쪽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아버님하고 이제 뭐 관계에 그 매각을 한 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한 5차례 해서 한 3만 주 가까이 좀 뭐 책임감 있게 좀 매집을 했기 때문에 좀 단점도 있고 뭐 약점도 장점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회사 IR 자료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나왔던 부분 좀 참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회사 특징이 이제 국내 이제 그 C급 정도에 되는 어떤 내부 임직원들은 자주 좀 바뀌었습니다. 이 조대웅 대표는 지금 이제 한 50세 초반이니까 한참 뭐 열심히 할 때고요. 이분이 이제 반더빌트대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미국에 보면 이제 철도왕으로 이제 밴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의 어떤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의 테네시 쪽에 있는데요. 여기 의과 대학이 상당히 뭐 유명하고 대학도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 어디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2000년 초반이죠. 이 당시는 이제 뭐 그 표적항암제 이 바이오 의약품들이 그렇게 이제 막 좀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어떤 시점, 해외에서는 요럴 때 이제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TSDT 관련 세계 최초로 이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네이처에서는 그 논문을 보고 창조적인 발명이다. 상당히 이제 건의가 있었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20년 넘게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다. 그 뒤에 이제 전남대 의대 교수를 하다가 이 이제 논문 발표됐던 근거를 가지고 이 프로셀 제약을 창업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삼성그룹이 투자한 1호 바이오벤처를 주목받다가 좀 갈등이 있으면서 이제 2011년도에 나와서 미국에 좀 있다가 2014년에 다시 국내에 와서 이 셀리버리를 창업했죠. 그래서 그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어드바이저로 이제 얼 룰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CSO로 이제 올라가서 이 임상 과정 가운데 좀 이제 같이 하는 어떤 이분도 이제 밴더빌트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이제 개념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이 단백질 치료제에서 좀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크게 보면 이 합성의약품이 있고 이제 기타 뭐 단백질 의약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이제 분자 구조로 조금 하면 저분자 물질이 있고요. 그래서 분자의 어떤 무게를 달톤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좀 나눠보면 1000달톤 이하가 이제 저분자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분자 물질은 한 5만 달톤 이상 되면 고분자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분자에는 뭐 합성의약품 천연물 요게 이제 분자 구조가 이제 분자의 무게가 좀 작다 보니까요.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을 투과를 잘 합니다. 이 저분자 물질은. 근데 특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곳에 타켓을 애가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작용이 조금 있는 부분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고분자 물질은 이 특이성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접합하는 부위가 딱 있고 이제 타켓하는 게 딱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래서 특이성이 장점이 있는데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혈관 내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는 뭐 리간드 형태 요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해서 저분자 물질의 장점 잘 투과되는 부분과 고분자 물질의 특이성 관련되는 부분을 결합해서 진행한 것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TSDT다.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 요렇게 이제 크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크게 보면 DDS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약물 전달 시스템의 어떤 개념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뭐 주사제, 패치제, 나노캡슐, 뭐 서방형제제, 경구형, 경피 요렇게 나누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TSDT 관련되는 부분들도 앞서간 어떤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약물 전달 시스템에 가장 이제 강한 회사들이 존슨앤존스, 그 다음에 뭐 그 스위스의 뭐 노바티스라든지 로시 이런 데가 상당히 그 점유율이 높은 어떤 회사라고 보게 되고 저런 회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셀리버리가 다국적 제약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약물 전달 시스템에 해외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왜 이러냐면요. 기존에 이제 제약사들이 특허가 만료되면 신약 개발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약물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신약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이제 단백질 치료제에서 우리가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요. 항상 이제 항상성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되어서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단백질이 너무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 된다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단백질의 어떤 기능을 상실한다든지 아니면 본래 하던 거 말고 새로운 것들을 만약에 획득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몸의 대부분의 질병은 단백질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단백질은 뭐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적은 단백질은 보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이 이렇게 1세대가
재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집어넣어주는 뭐 인슐린이라든지 인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거고, 많은 부분들은 제거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암 발현에는 어떤 단백질에 타켓을 해가지고 이제 때려주는 형태가 있겠죠. 그리고 기능을 상실한 단백질에는 정상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되고, 기능을 획득한 단백질은 제거 단백질을 제공해 주는데, 이런 단백질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분자 이제 그 물질이니까 분자 구조 크니까 요걸 하기 위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백질 의약품 자체가 그 발달된 지는 제법 됐는데 그렇게 종류 수가 안 많아요. 왜? 잘 생각해 보시면 전송 기술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셀리버리가 타켓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망하고, 그래서 주가도 작년도까지 대단한, 올 초까지도 뭐 대단한 흐름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런 근본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이 TSDT 플랫폼 작용 기준을 보면 본래 이제 CPP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포라고 보시게 되면, 세포막을 보면 이거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이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뚫고 들어가서 여기 칼고라고 하는 게 이게 양립 물질이에요. 이게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단백질이 되든 뭐 RNA가 되든 뭐 저분자 합물질이 되든 요런 걸 달고 요걸 결합하는데,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요걸 ADC 같은 경우는 링크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항체에다가 이게 링크 형태로 달아가는데, 여기는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하기 위해서 좀 한물질 같이 해서 안 떨어지게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CPP가 구멍을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여기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다시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수성, 세포성, 투과성 펩타이드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면 A가 있잖아요. 이게 3세대거든요. MTD가 이제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요거는 3세대 좀 더 어드밴스드한 이제 MTD 형태로, 소수성은 이제 물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인지질로 되어 있는 세포막 이중 구조가 이게 소수성과 친수성을 같이 결합하고 있는데, 소수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원하는 어떤 장기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구조를 요 구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전송 도메인, 여기는 MTD, 요게 이제 CPP랑 뭐 같은 어떤 모습이라 보면 되겠죠. 요게 이제 일종의 펩타이드인데요. 이 펩타이드가 요 카고 양립물질을 달고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 이 양립물질을 통해 가지고 치료하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깊숙한 부위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보통 이제 세포 투과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게 한 20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TSDT가 유일하다. 그래서 세포막의 어떤 투과성의 어떤 장점과 구조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하니까 어떤 것도 달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양립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면 이제 셀리버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임상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최근 몇 년 동안 지배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TSDT의 우수성은 깊숙한 부위까지 발병했는데, 뭐 췌장암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손을 못 대는 요인 자체가 깊숙한 부위에서 이제 발병하게 되면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약물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TSDT 같은 경우 연속 재생 능력이 있어서 간다. 그래서 근원적인 어떤 부분의 치료까지도 가능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01년 이제 발표 이후에 최근까지도 작년도 4월 달에도 후보 물질 관련되는 부분에 논문도 하면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15개 정도 중에서 한 5개 정도 압축해 가지고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신약인 ICP 파킨입니다. 요 뒤에 들어가는 게 이제 단백질이라 보시면 되겠죠. 앞에 구조는
그거고 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기능 조절을 한다든지 어떤 질병에서 요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그 부위까지 전달해서 치료하는 기전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킨슨병에 들어가는 게 ICP 파킨이고 췌장암 쪽에는 이제 썩3라고 하는 단백질 파킨슨에는 파킨이라는 단백질에 주목을 해서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동제약은 이제 임상 비용들을 거의 8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심 많은 이제 다케타 제약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제 뇌질환 쪽에 한 30개 정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운동 실조증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같이 뭐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급성 감염성 폐혈증 관련되는 치료 신약으로 하고 있는 ICP-NI가요. 여기 이제 코로나 쪽으로도 이제 해서 임상에 대한 어떤 진입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ICP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나 이제 알리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다 이제 이 파킨슨병 이런 것들로 이제 고통하면서 뭐 사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킨슨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원인으로 좀 제공되고 있는 게 이 알파 시누클레인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할 때는 신경 전달을 돕는 단백질인데요. 요게 이제 세포에 쌓이면 요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많아져도 아까 지금 제가 문제된 데 있죠. 예. 아까 지금 단백질 테라피에서 그래서 비정상적인 어떤 단백질이 침착이 되면 요게 이것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상실하면 뇌세포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없애기 위해서 몸에는요 이 파킨이라는 이제 청소 단백질이 있는데 요게 정상적인 기능을 안 하는 거죠. 요걸 이제 재조합을 해서 파킨을 넣어주면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좀 처리를 해주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도 기능을 회복해서 기존의 파킨슨병 이제 치료제가 현상 유지 이 정도밖에 안 됐고 또 내 세포 안쪽으로 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 밖에 있는 어떤 단백질들만 처리했는데 이거는 안에 집어넣고 하니까 뇌신경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 어떤 퍼스트인 클래스니까 상당히 뇌질환 치료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고요. 그 탑 1% SI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작년도 4월 달에 동물 모델에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 안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동물 모델이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계속 있는 상태. 근데 왜 이제 그동안 좀 이제 진행이 안 됐냐면 이 파킨이라고 하는 제조합 단백질 자체의 대량 생산을 그동안 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올해 3월 달에 이제 조금 해결을 했지요. 그래서 우수성은 인정을 했고 논문 게재를 하면서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이 미국의 KBI라는 데서 단백질 대량 생산을 이제 3월 달에 성공하면서 지금 현재 업스케일 프로세스 진행 중이거든요. 요게 10월 달에 대량 생산 관련 수율이라든지 단가 등을 포함한 이제 전체 생산 보고서가 나오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탑 북유럽 제약사, 글로벌 탑 제약사 여기에 이제 기술 여부가 결정이 날 거니까 상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면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어떤 재료가 있다. 요렇게 조금 유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에브비가 이 바이오 아틱 요쪽에다가 관련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보면 알파 시뉴클라인 관련되는 단일 항체 기반 요 치료제를 라이센스를 할 때 거의 1조 가까이 했으니까 비교 대상이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기도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고 치료하기가 매끄럽지 못한데 췌장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암세포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것이 이 싹3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발현이 저하가 되면 이 JAK나 STAT 신호전달이 경로가 이상이 되어서요. 세포 분열 조절이 이상돼서 암이 발병돼 지나는데 그러니까 싹3 관련되는 부분에 단백질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 부위에다가 이 부분도 단백질을 이제 교체해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도 전달하기가 어려운 부위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를 시켜 하게 되면 췌장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기존 특이적으로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입니다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기타 뭐 고도 비만이라든지 고령생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부분인데 앞에 두 개가 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닥게다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 닥게다 제약은 뭐 세계 10대 제약사라고 봐야 되겠죠.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이 닥게다의 어떤 계약의 목적에서, 항상 뭐 작년도부터 계속 이제 좀 될까 말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프리드리 운동 실조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FXN 단백질, 이게 결핍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부족하다 하면 제대로 된 걸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장 그 질병 동물 모델에 프리드리 요것들의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닥게다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기술 이전 최종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용 검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가오는 재료, 그동안에 시간을 끌면서 뭔가 나올 듯 안 했던 부분들이 올 하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재료들이 있다는 거 좀 체크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마일스톤 형태에서는 3단계입니다. 그래서 동물 현황 평가가 2019년부터 상당히 지금 시간은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막바지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중증 폐혈증 관련된 ICP나 요게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사이토카인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코로나 치료제로, 이 셀리버리가 본래부터 이제 전임상을 통해서 라이센스 하는 이제 사업 모델을 했다가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임상도 해가지고 하겠다. 투트랙으로 간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임상을 눈앞입니다. 대부분 이제 뭐 동물 실험 형태라든지 전임상 형태가 있고 임상 일상 들어간 게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 코로나 관련되는 치료제 이 부분들은 임상 단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6월달 7월달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ICP나 임상 실험의 설계를 끝냈고요. 자, 임상 시험 계획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를 마치고 2상까지 진입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리버리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부진했던 부분들은 라이센스 아웃도 지금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임상에 들어가는 게 없었더라.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될 가능성이 뭐 10월달, 그 다음에 다가오는 연말까지 본다고 하면 이제 지금 8월달이잖아요. 그 나올 어떤 재료들이 계속 좀 존재한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과거 이때 조금 이제 부진했다가요. 셀리버리가 이제 돌파를 이때 5만원대를 하면서 거의 한 몇 배 정도 올랐죠. 최저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2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템버그 종목을 2년 만에 만들었고, 그리고 무상증자 이후에 20만원대에서 10만원 이하까지 내려와서 지금 8만원대까지 내려와 있죠. 최근에 보시면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들은 조금 샀다가 좀 팔았고요. 기관들, 개인들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좀 있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근에 좀 이 주가 흐름에서는 매매 비중에서는 많을 때는 7% 요렇게 좀 차지를 하죠.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 조금 지리하게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무중 이후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 흐름이 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중심 라인을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이 종목의 기술적으로 중심 라인은 이제 15만원이죠. 이 가격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라인으로 지켜줘야 될 라인이 이제 10만원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 5월달, 6월달에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안 올라가고 조금 이제 출렁거리다가 결국 이제 지난달에 뺐습니다. 다음 라인의 중기 라인은 이런 라인이 있습니다. 이전에 2020년도에 돌파하기 직전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 라인에서 지지를 못하고 지금 흘러내렸기 때문에 힘은 좀 없는 상태인데, 8만원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8만원 이하 정도 가격이면, 그동안에 조금 이제 기다렸지만 안 나왔던 부분이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10월달 이후에 보고 나오면 8월달이니까 9월달, 중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 계속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모멘텀도 고점 대비해서는 저 정도 빠지면 있는 상태니까
8만 원대 이하는 이제 중기 관점에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이다. 그 다음에 뭐 많이 빠지면 이 정도 가격까지는 있긴 있어요. 5만 원대까지.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올라왔던 모멘텀이 다 또 뭐 딜레이가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뭐 저런 가격도 있겠습니다. 그럼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제 10만 원, 15만 원 요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좋다고 하면 다시 이제 저런 가격의 어떤 상승을 통해서 전고점 뭐 돌파하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이제 10만원, 15만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떤 중심 라인을 보시면서 중기 대응을 해볼 만하다면 8만원 이하는 중기 관점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어떤 가격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리버리 투자자분들 참조하시고 궁금한 어떤 종목들 분석 요구하실 때는 이제 댓글에다가 편하게 달아주시면 또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